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헌법학자로서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호선 교수, 지금 국민대 법대 학장인 이호선 교수가 방금 전 또 놀라운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해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가 자기 발등을 찍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측이 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권유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헌법재판소는 이 재판을 공정하게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어제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원래 1차 변론기일은 잡혀 있었는데 2차부터 5차까지 4번이나 되는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자, 이건 역시 헌법재판소가 일방적으로 변론기일을 유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 국회 측 내란죄 철회, 자신들의 주장에 명백한 하자를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이 핵심을 없애버린 겁니다. 자, 처음에 국회를 통과할 때는 내란죄다 내란 수괴가 윤석열이다 이렇게 떠들어 놓고 막상 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오니까 내란죄를 드러낸다? 핵심을 드러내고 이게 말이 되냐? 헌법학자의 양심을 건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 심판을 지속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만약 내란죄를 철회할 거면 국회에서 다시 새로운 탄핵소추안, 내란죄를 뺀 소추안을 의결해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사법연수원 21기입니다. 이호선 교수가 서울행정법원의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탄핵심판 변론기일 사전 지정행위 무효 확인 소송과 변론기일 지정행위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선 교수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호선 교수가 법원에 소장을 내고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결을 전제로 변론기일을 잡은 것은 무효이므로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자, 지금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 이 탄핵 소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민주당입니다. 이름은 국회지만 여기서 국민의힘은 빼고 민주당 거의 독주로 한 겁니다. 자, 국회는 지난 3일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2차 변론 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빼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자, 이호선 교수는 이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서 중 적시된 사유 27페이지 중 상당 부분이 내란죄를 전제 핵심으로 구성 기술되어 있다. 내란죄를 철회하게 되면 탄핵소추서의 남은 부분은 전체 사유 중 30%에 불과하게 된다. 자, 탄핵소추 사유서 중 적시된 사유 27페이지 중 70%를 덜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탄핵소추입니까? 자, 뉴데일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서는 모두 44페이지입니다. 이 중 탄핵소추 사유를 다룬 본문의 분량은 모두 33페이지이고 윤 대통령의 12월 12일 담화 인용 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소추 사유로 적시된 분량은 27페이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내란죄를 철회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8페이지 분량 30% 정도만 남는다는 것이 이호선 교수의 요지입니다. 이 교수는 단심제로 진행되는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서는 국회의 정치적 1심 판결의 의미를 지니게 내란죄를 철회한 탄핵소추는 예비 판결문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도 제기했습니다. 이호선 교수는 소장을 통해 탄핵소추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탄핵을 구하는 공소장, 국회의 예비 판결문 등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소장과 같다는 점에서 탄핵소추서는 일단 헌재에 접수되면 재판,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 기재된 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탄핵심판은 국회가 일단 예비 판정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정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회가 정치적 1심 판결을 하는 것이고 이걸 위해 탄핵소추서 가결은 국회에서 의원 개개인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정치적 판단으로 판관으로 판정하고 이 총의가 탄핵소추서로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탄핵소추문을 갖다가 뜯어고치겠다. 70%를 드러내고 그것도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이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을 4차례나 더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발표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호선 교수, 이 소장에서 국회가 예비 판결문 성격을 지닌 탄핵소추서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탄핵심판을 각하지 않고 변론기를 진행한 것도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탄핵소추서가 내용에 있어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어 무효이므로 이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탄핵소추 심판을 각하해야 마땅하고 본안 판단에 나아갈 필요조차 없어 변론을 종결했어야 함에도 차회 변론기일 등을 지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변론 진행에 따라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소추인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의 전제가 되는 내란죄를 철회해 소추 단계에서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된 사안에 대해 차후 집중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은 그 결론이 어떠하건 본안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예상하는 대로 탄핵 인용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시한에 맞춰 진행하려는 의도라면 헌법재판이 아닌 정치재판행위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원고와 같은 주권자 국민을 우롱하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호선 교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폐부에 와닿습니다. 이재명, 이호선 교수의 말대로라면 족이 돼선 물 건너 갔습니다.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